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압박에서 또 살아났습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한 결과인데 사퇴 압박 반란을 완전히 진압할 정도로 확신을 주진 못했습니다. 213명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 가운데 19명이 공개적으로 사퇴하라고 촉구합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고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접촉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격전지였지만 악몽 같은 토론 이후 공화당 쪽으로 기울고 있는 미시건주를 방문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주에 있을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부통령 후보를 확정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오하이오주 J.D. 벤스 연방 상원 의원이 유력합니다. 그는 강하지만 충성심이 있고 화면은 잘 봤지만 트럼프를 가릴 정도의 자산이 없기 때문에 유력한 부통령 후보로 거론됩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나토 순번제 의장이 된 헝가리 독재자 빅토르 오르반이 나토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과는 서로 외면한 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미국에 오기 직전 푸틴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푸틴 메시지를 트럼프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강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백악관을 다시 차지했을 때 VIP는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이기도 합니다. 7월 미국 소비자 심리는 8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미시건 대학 소비자 신뢰지수 66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마존이 소비자의 쇼핑을 돕기 위해 도입한 인공지능 도우미가 테스트를 끝내고 모든 손님에게 적용됩니다. 챗 GPT와 비슷하게 방문지 안내 등도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모든 우표값이 오릅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스토리가 우표값 인상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또 살아났습니다. 사퇴 압박에서 2주일 전에 토론했을 때보다는 훨씬 어제 나토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한 기자회견에서 샵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샵하다 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처럼 흐물흐물한 모습을 보여준 악몽과 같은 토론이 끝난 뒤의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샵하긴 했어요. 토론 때보다는. 그러나 그냥 대통령이라고 볼 때의 그 샤팜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왜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하는 것을 불안해하는지 이것도 보여줬고, 그렇다고 어느 정도 샤프했기 때문에 왜 사퇴하라고 213명 민주당 하원 의원 전원이 그 압박을 동시에 공동으로 집단적으로 하지 못하는지, 이 두 가지를 딜레마인 거죠. 정치적으로 다 보여준 기자회견이었습니다. 8분 동안 우선 그 나토 정상회의가 끝났으니까 그에 대한 연설을 했고, 그리고 50분 동안 한 10명 정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굉장히 깊이가 있었고 내용이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 정세를 얘기할 때는 바이든 대통령처럼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은 쉽게 이게 미리 서로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다 주고받은 게 아니니까요.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스의 데이빗 생어라는 국제문제 전문 이 기자가 굉장히 그 기자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이런 문제를 쭉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지정학적인 것을 완전히 그 통찰력을 가지고 하는 얘기,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데이빗 생어가 물어보니까 Be nice, David 하고 워낙에 그 통찰력이 있는 그 기자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머러스한 것도 있고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하나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뭔가 좀 억울한 것 같은 느낌.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렇게 좋은데 왜 나에게, 내가 트럼프를 한 번 또 이겼는데 왜 또 이기라고 내보내지 않는 거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울컥한 그런 부분들도 한 부분 있었습니다. 내가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나가야지 된다. 그런데도 그게 설득당할 만한 그런 정도의 강도는 아니었거든요. 특히 세계 지도자들도 지켜봤지만 어제 기자회견의 가장 핵심적인 뭐라고 할까요? 어디언스는 민주당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민주당 정치인들의 어떤 우려 같은 것을 완전히 날려버릴 그 정도, 당의 분열을 막을 정도로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 아픈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게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 같은 것들이 좋아요. 좋은데도 이 사람이 중간에는 막 생각을 하려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냥 티피컬한 81살 된 어떤 분이 과거에 정말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가로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젊었을 때처럼 순발력이 안 되는,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딱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주는 아픔이라고 할까요? 연민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대세에 지장이 없는 실수를 몇 번 했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 실수도 대세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죠.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는 젤렌스키를 소개하면서 푸틴 대통령이라고 했고 그건 본인이 금방 알아차리고 푸틴을 이길 젤렌스키 대통령이요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에 이제 카멜라 해리스에 관한 질문이 어제 많았거든요.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 부통령이라고 잘못 불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잘못 부르니까 기자들이 지금 하도 예민하니까 웅성웅성 했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번에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이제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여러 여론도 그렇고 한데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비슷한 여러 개. 대통령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카멜라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선택을 할 때 그가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면 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이제 대통령 유고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금 부통령 후보를 결정하면서 2028년도 본인의 레가시를 이어갈 이럴 사람을 선택을 하겠죠. 이제 그런 답변을 하면서 말 실수를 했고요. 총기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을 할 때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때는 비교적 바이든의 태도로서는. 그러면서 내가 나의 레가시를 위해서 이런 재선에 나가는 게 아니다. 시작해놓은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멈출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뭐가 있나요? 내가 가장 자격이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경제를 봐라 등등. 그리고 이제 인지력 테스트에 대해서는 2월 달에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리고 만약에 의사가 나의 주치의가 하라고 하면 하겠다. 그런데 하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 하기 싫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어제의 50분 동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이런저런 국제관계 얘기를 하면서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많이 나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한국하고 북한이 제가 한 7, 8번까지 세다가 안 셌는데 그게 전부일 겁니다. 7, 8번 정도 이름을 불렀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내가 경제를 이렇게 잘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20빌리언이니까 200억 달러를 한국이 미국에 나의 재임 기간 동안에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한국, 뉴질랜드, 호주, 일본과 우리가 얼마나 중국을 겨냥해서 많은 것을 하느냐라는 것에 한 서너 번 언급을 했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거의 중국, 러시아와 엮여서 이게 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번 정도 한국과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가 나왔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내용은 좋았는데 스타일이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어제가 기회였죠. 민주당에게 내가 민첩하다.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열정이 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스파링한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기회였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발음은 때때로 꼬이고 느릿느릿했고 그런 노인의 모습. 다만 오랜 동안 이 정치계에서 몸을 담았기 때문에 어떤 신진 정치인들은 할 수 없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르잖아요. 무게와 느낌이. 그런 것은 충분히 어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설령
말 실수를 카멜라 해리스를 트럼프라고 하든 그걸 몰라서 그랬겠어요? 아니면 푸틴을 젤렌스키라고 하든 이걸 아마 젊은 사람이 그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할 때 생각을 막 이렇게 구태여 마무리를 하려고 막 생각하는 그런 모습 있죠. 예전에 버락 오바마도 그런 모습 많이 보였습니다. 가장 적확한 단어와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면서 이런 모습. 근데 40대, 50대의 대통령이 그럴 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이든은 81살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더 잘하기 위한 그런 것에서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이 든 사람은 이걸 완성하기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어제 이제 그런 모습 그리고 한번 토론에서 사람들이 놀라봤기 때문에 어제 이제 그런 모습 해서 웬만큼 했지만 완전히 문제를 해소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워싱턴의 그 사이코 드라마, 그 정치 드라마는 심리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느꼈던 것은 기자들이 엄청 그동안 화가 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장관들조차도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고 나서 많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친한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자들이 얼마나 기만당했다고 속았다고 분노하겠어요. 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기자들 나름대로 본인들의 위치에서 대통령에게 어제 꼭 했어야지 될 그런 질문들을 점잖은 방식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함으로써 바이든의 인지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해서 역시 미국이 그 본인들이 분노했다고 기만당했다고 이걸 이제 메이크업을 해야지 되니까 오버액션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절대로 오버액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미국스럽구나. 그리고도 이제 이 기자회견을 세계가 보는 기자회견이니까 나토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미국의 체면은 양측에서 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기자들이나 지켰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바람을 막을 정도는 아니었다. 정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활기라는 게 도대체 없었습니다. 보드랍게 말했고 그리고 또 이거는 하나 여전히 무리하더군요. 여론조사는 무시해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뭐 자체로 받아보는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에선 내가 절대로 트럼프에게 뒤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들은 있었고 중요한 것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민주당 정치인들의 움직임이잖아요. 민주당 정치인 기자회견 끝난 뒤에 6명이 추가로 연방 하원 의원 대통령 물러나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나토 정상회의 끝나고 나서. 그래서 하원에서 19명이 현재 왜 CNN 방송은 18번째라고 하는데 제가 계산하기엔 19번째던데요.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 더 늘어나면 늘어나고 어제 4명이 추가로 그랬거든요. 심지어 정보위원회의 그 짐 하미스라는 아주 중진이죠. 그리고 일리노이의 하원 의원은 당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캘리포니아주의 스캇 피터스 우리는 지금 민주당은 지는 코스에 서 있다. 이런 얘기들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순조롭게 어떠한 그 후보 이양이 되는 그런 경우는요. 그래서 어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고 요청을 했답니다. 면담 요청이죠. 그리고 고맙게도 대통령이 면담 요청을 받아들여줘서 면담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본인이 며칠 동안 휴회가 끝나고 나서 그 하원에 그 정치인들과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의 의견 수렴된 것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정도를 얘기를 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요원이라든가 아니면 백악관에서 사람이 힘이 약해지면 권력자의 힘이 약해지면 누수 현상이 생기잖아요. 이런저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뭐 가까운 사람 가운데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해야지 된다고 어떻게 설득을 시키나 이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니면 이 지금 바이든 측에서도 만약에 카멜라 해리스를 내놨을 때 트럼프를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나 이길 수 있나 이런 강도를 측정한다던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주변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입장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처음부터 지금 몇 주일 흘러가는 사이에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뒤에서 접촉을 한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도움을 많이 받지만 어떠한 뭐라고 하나요? 그 아픈 감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터 바이든 아들이 책에 쓴 것을 보면은 그게 뭐 틀린 말이 아니겠죠. 오바마 시절에 백악관에서 바이든이 부통령을 했지만 오바마 군단은 굉장히 샤프한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똑똑한 엘리트들이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인을 해서 노련하고 착한 사람 이런 이미지는 있지만 합리적이고 아주 샤프하다 하는 이미지는 원래부터 없었어요. 아주 똑똑하다 하는 이미지는요. 그래서 오바마 팀에서 백악관에 있을 때도 그 오바마의 엘리트들이 아버지를 무시했다고 헌터 바이든이 엄청나게 분노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오바마의 전 보좌진들이 바이든 대통령 사퇴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실제로는 오바마 대통령도 공개적으로는 지지를 하고 있지만 이거 안 되겠다 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하는 얘기. 심지어는 그 뉴욕타임스의 조지 클루니가 그 에세이를 쓸 때도 오바마가 사퇴하라는 이쪽에 서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에세이를 쓸 때 조지 클루니와 같이 어떤 그 소통이 있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낸시 펠로시와 오바마의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월요일에는 이제 네스터 홀트라는 그 MBC 그 나이틀리 뉴스와 인터뷰를 하게 되고 낸시 펠로시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살인적인 본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전 하원 의장이. 그것도 이기는 것에 대한 승리에 대한 여기에 대한 살인적인 본능은 대단한데 어떻게 될 것인가. 나토 회담 끝날 때까지는 우리 두자 했었잖아요. 나토 회담 끝났죠. 그리고 나서 다음 주는 온통 이제 트럼프의 한 주일이 됩니다. 그 전에 또 트럼프의 한 주일을 가리기 위해서 민주당 측에서 어떠한 것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담 스미스 같은 워싱턴의 하원 의원은 지금 바이든이 시간 벌기 하는 것 같다. 오늘 이제 미시건에 가죠. 그리고 또 이제 델라웨어 갔다가 다음 주에는 텍사스와 네바다주를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 벌기를 하고 전당대회 되면서 본인이 하기를 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이고 민주당의 원로들의 생각과 행동이 무엇인지 여기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웬만큼 했어도 안심은 아니다. 왜냐하면 5,100만 명 토론을 본 사람들에게 확신을 시켜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이 뉴스 컨퍼런스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한 2, 3분 정도를 애틀란틱의 데이비드 프롬이라는 그 기자의 글인데 긴 글인데 제가 그 가운데서 좀 인상적이었던 몇 부분만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파토스가 예전에 우린 한국에서 페이소스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어떤 감성 같은 것이 미국의 비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도 어제 이렇게 기자회견을 보면서 참 내용도 맞고 뭐도 맞는데 노화, 퇴화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시간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저렇구나 하는 그런 걸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토스가 미국의 비극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미술품을 복원하는 사람들은 그림이 퇴색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광분해하는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게 색상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생생함이 없어진다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조 바이든의 스토리다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생에서 가장 큰 좌절은 대통령이 너무 늦게 됐다. 여기에 이제 또 오바마와 이런 게 연결된 거죠. 왜 오바마가 그때 자신의 부통령인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고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해서 힐러리가 트럼프에게 져서 늦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안 그랬으면 진즉에 임기 2기를 다 완성을 하고 아주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고 트럼프라는 대통령 탄생도 안 했을 텐데 이게 제일 큰 좌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서도 온 힘을 다해서 의지력을 발휘하려는 이 선한 사람을 보면서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2개가 떠올랐다고 얘기합니다. 선한 노인. 이건 이제 로버터라는 특별검사도 공화당의 특별검사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한 얘기잖아요. 하나는 에비타고 에비타는 이제 끝내 뭐 이렇게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가사였고 그리고 하나는 해밀턴입니다. 내가 작별 인사를 하면은 국가는 앞으로 나가는 법을 배운다. 내가 없을 때 국가는 나보다 오래 지속된다. 이거 이제 훌륭한 목사님이 그 목회자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싹 사라져주는 페이드 아웃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지고 말면 바이든이 믿었던 국가는 오래가지 못한다. 다른 미국이 대치할 거다. 대통령직이 폭력으로 경쟁할 수 있고 권력 장악 시도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면제가 되는 것, 연방 대법원의 판결, 집단적인 안보는 폐기될 것이고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 미국의 군사력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게 뇌물을 주는 독재자로부터 고용될 수 있다. 다른 나라 이런 걸 얘기하죠. 인간은 아무리 갈망해도 시간이 인간의 그 갈망하는 것에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시간 같은 것을 딱 가져가고 나서는 돌려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바이든을 바라보는 어떤 뭐 일종의 뭐 파토스를 감성 연민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연민으로 미국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비극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이게 데이비 프롬이라는 애틀란틱의 그 스텝 라이더가 쓴 글의 일부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미국에 뭐 많은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는 않으시지만 보고 있습니다. 이 콜로라도 아재 선생님께서 오늘은 대선 특집 보도 3번째 영상 나오는 날 기억해 주셨어요. 저도 깜빡 잊고 있었는데 방송 끝나고 이제 준비하고 녹화할 텐데 네 맞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특집 3번째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한 주일의 것을 쭉 종합을 해서 날마다는 저도 이제 급하게 방송을 하니까 흐름을 쭉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클립을 만들어서 오후에 저희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radioseoul1650.com 또 한국일보 웹사이트 koreatimes.com 또 한국 TV, tv한국.com 이런 그 세 군데에 올려놓습니다. 라디오 서울이나 한국일보는요. 좀 보니까 화면에 잘 안 보이더군요. 첫 번째 화면에 안 보일 수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보이거든요.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이제 정제된 그런 내용으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 사퇴 압박 어떻게 됐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와 전당대회, 그리고 이제 이 전반적인 뭐 미국의 것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요. 오늘 오후에 맞습니다. 대선 특집 3번째 방송되는 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리고요. 오늘 미국의 모든 그 신문들 이 내용은 앞에 많이 전달해 드렸으니까 한 줄씩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신문 일면에 당연히 어제 있었던 그 대단한 기자회견 여러 가지를 전했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요. 바이든 그 대통령에게 또 다른 스텝에 이제 그 메이저 스트레스가 있었고 어제 이제 하나 테스트를 했고 하는 건데 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읽어보면은 이제 와서 왜 우리가 한 가지 일이 딱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전에 그랬어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헐리우드 이쪽에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조지 클루니가 얘기한 바로 그런 거 바이든 대통령이 3주일 전에 그 유세 아니죠. 그 기금 모금 할 때 보니까 과거에 알았던 그런 그 바이든이 아니더라 하는 거. 그리고 이 조지 클루니가 다른 헐리우드 사람들에게도 이런 걸 얘기하고요. 보니까 마이클 더글러스도 안 된다. 물러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그런 그 많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적었고요. 보스턴 글로브는 이번에는 바이든이 대체로 답변을 했다. 몇몇 실수는 있었지만 기자회견이 재앙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스타 트리뷴 그 유타주의 바이든 본인이 이제 그 의지를 강조한 이런 신문들입니다. 내가 시작한 일을 내가 끝낸다 하는 그런 것을 강조를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역시 이 그 스타 트리뷴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완주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보통 사진을 맨 위에 중앙에 올리는데 오늘은 그 사진을 밑으로 내리고 오히려 대통령의 그 말, 내가 끝까지 간다, stay in race, 완주하겠다는 그것을 이제 글씨를 크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그런데
다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나가기를 바란다. 이건 이제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론조사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민주당의 대부분도 동의를 한다.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전체적으로는 4월 달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약간의 마이너스는 있어요. 트럼프 쪽으로 기울는 이런 것도 있지만 대세에 지장이 있는 정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4월 달 이후에 큰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이쪽에 마이너스가 나는 것을 저쪽에서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만히 있거나 다른 제3의 인물에게 간다. 트럼프가 그만큼 인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당파 사이에서는, 공화당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지만, 그리고 좀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에이미 월터스라는 쿡 리포트라는 아주 저분은 뭐 한쪽에 치우치는 분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을 하는 분인데 트럼프 팀에서는 강하게 바이든을 원한다. 이건 항상 적이 누구를 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갔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확신도가 가장 높은 거죠. 지금 트럼프 측에서는 그렇다 하고 에이미 월터스 씨가 인터뷰하는 것을 좀 전에 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의 고립이 깊어진다. 일부 보좌진조차도 어떻게 설득시키지? 그리고 또 뉴욕타임스 이 기사를 보면요. 정말 중요한 거죠. 돈이 없어지면은 후보는 캠페인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기부하냐면요. 지금 무조건 오늘 내가 다 줄게. 500만 달러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약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봐가면서 뭐 약정을 하는데 그 약정했었던 사람들의 입금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여론으로나 아니면 이런 그 약정금으로나 고립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디트로이트 프레스와 그 애리조나 리퍼블릭 이게 이제 그 지역 신문으로서 오늘 이제 새로운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건데 디트로이트 프레스 일면 보면 당연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미시건의 디트로이트를 방문을 하니까 그 내용을 얘기를 하죠. 디트로이트는 또 자동차 관련 굉장히 산업이 활발한 곳이잖아요. 어제 당연히 말 실수는 몇 가지 했지만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경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디트로이트에 대해 와서도 어려운 그 질문에 답해야지 될 것이다. 후보 사퇴 여부에 대해서 지난번에 디트로이트를 방문했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막 포드 트럭도 몰고 자동차 그 오로 쇼가 있었던 때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막 아이스크림도 먹고 바이든 대통령 아이스크림 좋아하잖아요. 미국 대통령들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대통령들 많습니다. 미국의 상징이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오늘은 다를 것이다. 81세의 대통령이 당에서도 지금 점점 포기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에 답해야지 될 것이다 하면서 디트로이트 그 프리프레스입니다. 신문 이름은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 보니까 그 일면에 이런 내용을 실으면서 또 이제 다른 기사를 링크를 한 거예요. 하나는 바이든이 그대로 스테이 해야지 된다 하는 어피니언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힐러리 숄튼이 어제 사퇴하시라 하고 얘기한 바로 이제 그런 내용. 그리고 애리조나 리퍼블릭 일면에 보면은요. 여기부터 이제 트럼프 쪽으로 가는데 이 공화당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이 정치에서 그 몇 달이 얼마나 긴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카리 레이크 이름은 사라졌다. 왜냐하면 이 여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엄청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스의 지역 방송의 앵커였는데 내 남편보다 난 트럼프가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이잖아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러주기만 하면 불러주지 않아도 본인이 갈 수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트럼프 옆에서 사진도 찍고 했었던 이 여성이 그 이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뉴햄프셔에서 트럼프가 니케일리를 물리치고 이겼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부통령 후보군 이름에 올랐는데 지금은 아니다. 애리조나주는 더군다나 스윙 스테이트잖아요. 부통령 후보를 고를 때 대통령 후보가 그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애리조나가 스윙 스테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이 카리 레이크 이름은 그냥 사라져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누가 떠올랐는가? 이것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내일 사이에는 원래대로라면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전당대회 룰이 좀 다르거든요. 다 전국위원회들이 관장을 많이 하는데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는지 시간을 조금 연기해 줄 수도 있다고 하고 지금으로서는 J.D. 벤슨
오하이오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유력하다는 표면적인 이유는요. 전당대회를 하면은 사흘째가 이제 부통령 후보 보통 발표를 하고 나흘째가 이제 대통령 후보 발표하고 대통령 후보 연설하고 막 색종이 같은 거 떨어지고 불 켜지고 음악이 쾅쾅쾅 하면서 콱 이제 그런 분위기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또 부통령 후보 연설하기 직전에 누가 나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론 디센티스도 참가는 한다고 하는데 이 전당대회에 니키 헤일리는 초대받지 못했다고 하던가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안 가겠죠. 당연히 또. 그런데 이 부통령 후보 직전에 대통령의 첫째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JD 그 벤스가 너무너무 서로의 팬인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JD 벤스가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JD 벤스가 전에는 낙태에 대해서 엄격하게 막 뭐 낙태를 연방 대법원에서 안 금지하도록 이렇게 판결을 내려줬을 때 착착착 박수를 보내고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도 지지를 하고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이 가장 가혹하잖아요. 낙태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산모의 건강이 위험일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낙태를 금지하는데 그걸 강하게 지지하던 사람이 입장을 싹 바꿔버립니다. 트럼프와 비슷하게 주 정부에 맡겨야지 된다. 그리고 뭐 강간이라 근친상간은 그때는 낙태를 허용해야지. 이런 식으로 또 미페프리스톤이라는 낙태약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그거 뭐 허용 나 괜찮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바로 입장을 그렇게 바꿉니다. 이 입장 바꾼 사람들은 정말 아주 확 바꿔요. 트럼프의 비판자에서 경멸했잖아요. 어떻게 저 따위 인간이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트럼프가 힘이 강해지면서 트럼프 추종자가 됐죠. 그게 JD 벤스입니다. 이 사람이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장남과 친하고 장남이 그 바로 앞에 연설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같은 입장 변화 때문에 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얘기들 사람들이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의 입장으로 볼 때는 강해야지 되죠. 강하지만 자신에게는 충성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마가 팬이어야지 되고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리고 지나치게 그러면서도 연출한 느낌이 없어야지 되고 책도 쓰고 한 사람이니까 말 자연스럽게 잘하잖아요. 텔레제닉하지만 텔레비전 화면에 잘 봤지만 트럼프를 가릴 정도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어야지 되고 할 때 딱 JD 벤스가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지금 또 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우스다코타의 그 주지사인 더그 버검 같은 뭐 예비선거에도 나왔잖아요. 예비선거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 비난하더니 결국은 부통령 돼보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건 그 권력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냥 평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그 버검 같은 경우는 굉장한 그 딜레마가 있죠. 트럼프로서는.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에서 낙태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나쁜 방면으로 중요한데 이 더그 버검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낙태를 강하게 금지하는 그런 법안에 서명을 해서 법으로 만든 주지사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딜레마가 될 거고 마르코 루비오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플로리다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건 이제 뭐 만약에 그 사람을 한다면은 주소지를 옮겨야지 되는 거고 이건 만약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멜라 해리스와 게빈 뉴섬이 만약에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게빈 뉴섬이 부통령 후보가 된다면 같이 캘리포니아가 거주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거주지를 바꿔야 되겠죠. 게빈 뉴섬이 바꿔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JD 벤스지만 요즘 미국은 1시간 하루 이틀이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부통령 후보 옆에서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그 로비를 벌이겠어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아직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맨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정말 세계를 보는 너무너무 중요한 뉴스입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부터 간추려 드리고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We will fight for you.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센터 메디컬 그룹을 소개합니다.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는 무료 픽업 서비스. LA 코리아타운, 오렌지 카운티, 사우스베이 지역 모두 해당됩니다. 당일 4시간 초고속 리퍼 가능. 미국 내 어느 곳이든 원하는 병원을 가실 수 있도록 지원. 센터 메디컬 그룹을 선택해주세요. 가입 문의는 213-226-8006, 213-226-8006. 센터 메디컬, 센터 메디컬, 센터 메디컬 그룹. 환자 중심의 의사 그룹, 센터 메디컬 그룹. 여러분! 헤이힐링에서 7월 13일 12시 핫뜨거뜨거 인산제품 반값 세일 공개방송을 진행합니다. 인산 제품이 반값 세일이라고요? 그럼 인산 무역도? 당연하죠. 인산 죽염은요? 두말하면 잔소리. 거기다 함양산삼 전 제품도 반값 세일. 막 퍼주네 퍼줘. 단돈 5불 세일 제품도 왕창. 거기다 수분크림 한 통까지 공짜. 대박 얼른 가야지. 핫뜨거뜨거 인산제품 반값 세일. 이번 주 토요일 7월 13일 12시 공개방송에서 만나요. 올림픽 갤러리아 2층 K힐링.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LA를 대표하는 라디오 어딘 줄 알아?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7월에 미국 소비자 심리가 8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갔답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이요? 6월 달에 뭐 괜찮았다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다지 크게 안 올랐다면서 연간 인플레이션도 뭐 한 3% 정도 되고 계속 그래도 몇 개월 뭐 별로 변화가 없더니 조금 한 달 전보다 내려갔고 했다는데도 여전히 소비자 심리는 8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하락했는데 이 이유도 또 값이 너무 비싸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그 소비자 심리 지수의 하락입니다. 7월 달 7월 초에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도 그 전망이 그래서 미시간대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66으로 하락했다. 이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지난달에는 68.2였고 추정치는 68.5.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괜찮게 확신을 한다는 거잖아요. 추정치는 오히려 6월 달보다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6월 달보다 2.2%포인트가 내려갔는데 이게 값이 비싸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괜찮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의 그 느낌과 마음과 또 무엇을 소비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내년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하는 그 소비자의 예상 내지는 기대치는 2.9%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5년 아니 소비자들이 이걸 어떻게 안다고 이런 걸 물어보죠. 5년에서 10년 동안의 연간 인플레이션도 한 2.9% 증가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나왔답니다. 어쨌든 6월 달에 그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적었잖아요. 적어서 2021년 이후에 가장 작은 폭의 상승률이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게 연방준비제도가 이 정도 되면은 우리의 목표치인 2%까지 완전히 가진 않았더라도 제대로 방향을 가는 것 같아 해서 6월 달에 아니죠. 9월 달에 이자율을 내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상상들을 했잖아요. 이자율 내리면 그래도 어차피 돈은 빌려야지 되는데 좀 낮은 이자율로 빌려서 쓰면 경기가 또 좋아지고 이럴 수 있을 거야 하고 기대하셨던 분들은 뭐야? 소비자 심리는 그렇지 않다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가격은 비싸다 이런 것. 2년 전에 뭐 최고치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건 곧 선거와 연결됩니다. 소비자가 보는 경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마존이 소비자의 쇼핑을 돕기 위해서 인공지능 도우미를 5개월 동안 테스트를 해보고 This was a test.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실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도우미 이름이 러퍼스라는 그런 그 이름인데 미국과 캐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이제 휴대폰으로도 요즘 아마존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스마트폰 앱으로 이 아마존을 열면은 이제 채팅 요즘 채팅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많이 하시고 그래서 문자 채팅하는 창을 불러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장 오래가는 스피커 스피커는 이게 아니죠. 이건 마이크죠. 스피커는 저기 있는데 안 보이시겠네요. 그 실내의 스피커와 실외에서도 가장 오래가는 그런 스피커가 뭐야 하고 물어본다던가 운동화는 어느 게 좋은데 뭐 나는 이런 용도로 신을 거거든. 뭐 그리고 나서는 뭐 주문 업데이트하는 거 이런 건 뭐 다 일반으로도 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뭐 원하는 질문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움이에요. 어시스턴트라고 미국 말로는 표현을 하고 아마존 그 카탈로그에서도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책을 파니까요. 유명한 사람의 전기를 안내해 준다던가 아니면 이거 완전 챗GPT예요. 내가 메인주를 가려고 하는데 뭐 일이 있어서 잠깐 시간이 나서 메인주의 호수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때 난 여기 있는데 어딜 가면 좋아? 이런 거 다 얘기를 해준답니다. 야, 그러니 앞으로는 텍스트, 비디오, 이미지 모든 그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서 제품 리뷰하고 요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완전히 이런 도우미, 비서가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이런 비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용할수록 더 현명하게 이용하시는 방법을 배우실 테고 어떤 땐 실패도 해가면서 아니면 여전히 누구는 그거 한다는데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고요. 우리 이런 세상에 살고 있고요. 우표값이 이거 잠시 뒤에 말씀드릴까요? 더 중요한 뉴스부터 전해드리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역시 흑인과 백인 사이의 차이가 큽니다. 흑인은 48%가 바이든이 계속 스테이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백인은 28%가 남아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랍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 빅토르 오르반은 나토 회원국이고 나토 의장이 순번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에 의장을 맡았죠. 지난주에 러시아의 푸틴을 만나고 이제 바로 와서 이 그 나토 정상회의가 있는 동안에도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그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발언이냐면 바이든이 11월 달에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타이타닉호에서 배가 침몰할 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 한가롭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은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더군요. 그 정도로 이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은 트럼프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던가 아니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겠죠. 세계에서 뭐 넘버 1, 2, 3, 5 안에 꼽혀지는 그런 이제 그 독재자에 속하니까는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평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사람 다 평화, 뭐 화합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아무튼 유럽에서는 유럽의 그 나토 회원 국가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토 이 75주년을 맞아서 러시아의 점진적인 서쪽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유럽이 방어하는 것 이런 것에 딱 모든 그 포커스를 두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의에 오기 직전에 의장이라는 사람이 러시아로 가서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 화나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얘기하는 것처럼 Make Europe Great Again 똑같이 이제 그런 그 패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면은 그러면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극단적인 변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죠. 굉장히 다른 그룹들이 백악관에 그 초대가 될 겁니다. VIP. 예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초대했었던 사람들이 보면은 극우적인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영국 총리라든가 당시에 브렉시트 탈퇴를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번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인기 영합주의자잖아요. 빅토르 오르반이 민주적인 거로는 굉장히 퇴보했고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이 러시아와 굉장히 우호 관계를 두면서 우크라이나 지원하자 이럴 때마다 회방 놓고 지연 작전하고 왜냐면 만장일치로 통과돼야 되는 게 많으니까 핀란드 뭐 나토 가입도 반대하고 지연하고 스웨덴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엄청난 걸 받았겠죠. 받고 나서 오케이를 해주고 충돌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뭐 나토 회원국이고 의장이니까 바이든은 나토의 단결을 강조하는데 오르반은 러시아에 대한 일부 제재도 완화한 사람입니다. 헝가리에서. 그리고 스웨덴의 나토 가입도 아주 끈질기게 보류하도록 그랬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평화사절단이래요. 본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러시아의 푸틴에게도 가고 미국도 방문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분명히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 미국의 트럼프에게 하는 말을 메신저 역할로 가지고 왔었을 것이다. 이렇게 뭐 추측이죠. 이건 누가 확인해 본 것은 아니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단 뭐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와 오르반은 푸틴이 이기길 바라는 거죠. 빨리. 우크라이나가 지금 빼앗긴 영토를 그대로 빼앗긴 채 협상을 해서 이제 푸틴에게 더 많은 영토를 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빨리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히려 트럼프 측에서는 만났다. 고맙다. 이런 건 이제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헝가리 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모하메드 빈 살만 그 사우디 왕세자가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굉장히 대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에 의해서 트럼프의 사위는 엄청난 계산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제 그 경제적인 베네핏을 받았고요. 또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굉장히 친했지만 벤자민 네탄야후가 트럼프와 친했으면서도 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니까 바이든과도 오랜 친구잖아요. 더군다나 바이든은 아주 예전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단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이 대통령 되니까 또 막 축하하고 하는 것에 아직까지 분이 풀리지 않았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이르 볼소나로 브라질 대통령은 떨어졌고 지금 뭐 엄청나게 뭐 체포되고 수사받고 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하비에르 밀레이 이 사람도 뭐 아주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자칭 뭐 무정부 자본주의라고 하던가요? 본인을 그렇게 하는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굉장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좋아할 것 같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면은 백악관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동맹을 형성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특히 이제 빅토르 오르반 같은 경우는 리틀 트럼프라고 불리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남미, 유럽에서 독재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서로 이제 배우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이 관련된 뉴스로는 러시아가 독일의 어떤 그 무기를 제조하는 회사의 CEO를 암살하려고 기획을 했다고 하는 걸 미국의 정보국에서 알아냈는데 왜냐하면 그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됐다 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 이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 나라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올해로 두 번째네요. 일요일에 우표값이 오르는데 그게 제가 우표값 오른다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24개월 만에 다섯 번째로 올랐다는 건데 5센트 오른대요. 이건 가장 많이 오른 거고요. 포레버 우표 가격도 68센트에서 14일이 되면은 73센트로 오르고요. 그럼 지금 퍼스트 클래스가 얼마가 되나요?
2009년도에 그렇게 됐고 지금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 요즘에 우표 잘 안 써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보다 5센트 오른다 하는 건데 왜냐하면은 자꾸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우표를 쓰지 않잖아요. 우정국이 수입이 줄어들어서 포레버만 하더라도 2007년도에 41센트였는데 지금은 이제 73센트고요. 1온스 가격 64센트에서 69센트, 엽서는 53센트에서 56센트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